네, 들어가죠. 이번 시간은 부정식 두 번째 시간인데요. 두 번째 시간에 정말로 좀 시험에 너무나 잘 나오는 너무너무 잘 나오는 절대값이 들어가는 그 부정식 말하는 거네. 가자. 페이지는요 110쪽이 제목이 절대값 부등식 어려워요. 그래서 선생님이 얘기하는 것들 하나하나 잘 쫓아와야 돼. 진짜 어렵단다. 얘는 유형이 총 몇 가지가 있냐면 네 가지가 있어요. 어떻게 이렇게 하면 되겠다. 유형이 네 가지가 있어요. 어, 네 가지 유형. 한번더 쓰자. 저번에 첫 번째 요거 좀 외워야 되겠다. 우리가 좀 있으면 이제 배울 건데 x제곱 마삼 x 플러스 2가 0보다 작다. 그다음에 절대값 x 빼기 3이 5보다 뭐 작다.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금부터 배우려고 해. 근데 이름을 조금 붙여볼게. 얘 몇 차야? 2차. 부등호 있어? 이렇게 생긴 거를 뭐라 하냐면 2차 부등식이라고 그래요. 그다음에 절대값이 있어? 없어? 있어. 절대값이 있는 걸 뭐라 부르냐면 절대값 부등식이라고 불러요. 왜요? x제곱이 있고 부등호 등장하는 거를 2차 부등식, 절대값이 있고 부등호 등장하는 거를 절대값 부등식. 이 두 개는요 답이 둘 중에 하나예요. 답의 형태가 둘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쓰냐면 사이값이라는 형태로 쓰던가 아니면 큰 작작이라는 형태로 쓰던가 사이값이 뭐냐 이런 거예요. 우리 늘 사이값 저번 시간에 배웠는데 이렇게 쓰는 거. 뭐 1과 5 사이 이런 식으로 x를 가운데 받고 양 끝에 숫자들을 적어주는 거. 앞에는 작은 숫자, 뒤에는 큰 숫자. 큰 작자가 뭐냐면 x는 5보다 크고 또는 x가 1보다 작다 뭐 이런 거. 이게 뭐예요? 어떤 거보다는 크고 어떤 거보다 작다 이렇게 양쪽으로 벌려 쓰는 건데 항상 얘는 규칙이 있는데 숫자가 두 개 등장하는데 1하고 5죠? 5 숫자가 크죠? 그러니까 큰 숫자보다는 크고 작은 숫자보다는 작다. 다시 한번 큰 거의 숫자보다는 크고 작은 거의 숫자보다는 작다를 앞글자를 따서 큰 작자를 불러. 이렇게. 됐죠? 그래서 이 얘기 왜 한 거야? 절대값 부등식이나 2차 부등식 답은 사이값이나 큰 작작으로 둘 중에 하나 답을 적어줘야 되는데 안 배워 계셔야 돼요. 이거에 대한 선택은 선생님 좀 이따 얘기해 줄게. 가자. 25번부터 출발해보죠. 25번. 25번에 이게 첫 번째 유형이에요. 첫 번째 유형 작다 유형. 다른 말로 사이값 이거 좀 적어놓자. 사이값 형태. 절대값 작다는요. 다시 한번 절대값 작다는요. 다시 한번 절대값 작다는요. 반드시 답이 어떻게 나와야 돼? 사이값으로 나와야 돼. 암기하셔야 돼. 암기하셔야 돼요. 25번 절대값 x 플러스 1이 2보다 작다 다음을 푸시오 그래요. 앞으로 뭐든지 푸시오 그러면 항상 x값의 범위를 구하게 될 거야. 근데 절대값이 작다. 이게 메인이죠. 빨갱이 여기서 빨갱이로 다시 한번 너무나 중요하니까 작다. 절대값이 작다는요. 답을 어떻게 쓴다고요? 사이값 암기하셔야 돼요. 그럼 사이값 쓰는 방법을 소개하죠. 가운데 뭐 쓰냐면 절대값 안에 있는 덩어리 이거 절대값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써요. 이렇게. 그 다음에 양쪽으로 이렇게 벌려. 그다음 맨 뒤에 쓰는 거랑 똑같은 거 쓰고 앞에 쓰는 거에 부호 바꾼 걸 쓰고 이렇게. 그리고 요게 답이기는 않죠. 왜 답을 쓸 때는 요 x만 써야 되니까 그래서 1을 빼고 그래서 플러스 1을 제거한다고 쓰는 거야. x는 마일 마사 그 다음에 1은 1 그래서 이게 이제 정답. 생각보다 조금 할만하지 않을까? 한번 26번 한번 해보세요. 26번 한번 해보세요. 26번 맞췄으면 좋겠다.
답 좀 맞춰보자. 절대값 작다네. 절대값 안에 있는 2x-3이 이렇게 버리고 앞에 부호 바꾼 거 1. 나는 x의 범위를 찾고 싶으면 일단 마3 얘를 주게 돼 있다. 그래서 3을 각각 더해 줄 수밖에 없네. 그럼 얘는 2x가 되고 얘는 4가 돼서 x는 얼마? 1과 2 사이. 이게 이제 정답이 되겠죠. 그쵸? 요번에 이제 두 번째 유형이에요. 요번에 절대값이 크다. 이게 바로 그 유명한 킁킁 작전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답을 킁킁 작작으로 쓰라는 얘기야. 그래서 암기하셔야 돼요. 절대값이 작다는요. 답의 형태를 어떻게 쓴다? 4의 값 x를 가운데 받고 양쪽에 숫자. 요번에 절대값이 크다야. 절대값이 크다야. 그러면 답의 형태를 뭘로 취해야 된다? 큰, 작. 두 개의 숫자가 등장하는데 큰 거의 숫자보다 크고 작은 거의 숫자보다 작다. 이렇게 풀이 방법 좀 한번 봐봐. 잘 봐. 얘도 절대값 아닐 거를 그대로 써요. 이렇게. 그렇지? 절대값을 그대로 쓰고, 그 다음 어떻게 쓰냐면, 요 숫자를 요 그대로 쓰는 거야, 솔직히 말하면. 그 다음에 또는 달고, 3x 플러스 2 그대로 쓴 다음에, 요번에는 요 부호 바꿔서, 그 다음에 요 부호를 작다, 이렇게. 그렇지? 생각보다 어렵지 않네. 어떻게? 요 안에 거 그대로 쓰고, 한 번은 요 똑같이 쓰고, 크다까지 똑같이 쓰고, 아래 거 한번 쓰고 그 다음에 요거 반대로 돌린 다음에 부호만 요거 바꿔서 쓰고 두 개 숫자가 하나는 자기 거 그다음에 부호 바꾼 거네. 그러니까 작다니까 작다 이렇게 써야지. 작은 숫자니까 작다. 이거 풀 거예요. 3x는 6 그래서 x는 2보다 크다 또는 이런 3x는 -10으로 3으로 나누면 -3분의 10보다 작다. 이게 이 문제의 정답. 이거 예를 든 거야. 그러면 28번 한번 풀어보세요. 28번 한번 풀어보세요. 28번. 우리 친구들 먼저 풀어봐. 답 좀 맞춰보죠. 어떻게? 절대값이 크다는 일단 답의 형태가 큰, 작작 이렇게 써야 되는데 처음에는 그냥 그대로 쓴 느낌. 그 다음에 또는 그 다음에 절대값 아닐 거 쓴 다음에 부동을 바꾸고 숫자도 바꾸고 이렇게. 그러니까 여기 부분이 중요한 거죠. 부동만 바꿔 부호도 바꿔 이렇게. 그럼 얘 풀면 된다 그랬죠? 3x는 얘 들어가서 계산하니까 얘 3으로 나누면 되죠. 그 다음에 또는 얘는 3x는 마칠 되겠네. 그리고 가서 계산 3을 나누면 -3분의 7 이렇게 되겠네. 어떻게 괜찮아? 좋아요.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유형이 있어요. 그러니까 절대값 유형도 많고 되게 어려워해. 세 번째 유형은 너무 이것도 어려워요. 왜냐면 일단 문제를 그대로 한번 써볼게요. 문제를 한번 그대로 써볼게. 29번 문제인데 2배의 절대값 x 빼기 3, 그 다음에 얘는 x 이렇게 쓴 거예요. 그럼 얘의 특징은 뭐냐면 얘의 특징은 세기가 또 작다 아니에요? 작다긴 맞아. 근데 친구들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봐야 돼. 아까 작다하고 아까 크다는요 구성인자가 어떻게 되어 있었냐면 통째 절대값 하나 숫자 하나 통째 절대값 하나 숫자 하나 이렇게 구성되어 있다고. 그런데 그런데 뭐 이하 어차피 뭐 나눠주고 나면 되는데 통째 절대값 하나에 원래 숫자들이 이렇게 나와야 되는데 숫자 말고 x가 나오는 거. 이럴 때는 세 번째 유형으로 분류가 돼요. 그러니까 그 구성인자도 배우고 구성인자도 좀 외워야 되겠네. 그래서 어렵다는 얘기야. 첫 번째 유형은 뭐죠? 절대값 큰 거 하나에 숫자 하나 작다 사이값.
절대값 하나에 그 다음에 숫자 나오고 크다 큰 거 작자. 세 번째 유형이 뭐라고요? 절대값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 숫자가 나오는 게 아니고 x라는 게 등장하는 거. 그러니까 x가 들어있지. x만 있어야 돼. 아니 이런 건 다 있잖아. x가 들어가는 식이 등장하는 거야. 그러면 얘는 좀 어려워. 얘를 어떻게 풀어야 되냐면 두 가지로 나눠서 풀 거야. 그러니까 어려운 거야. 어떻게 두 가지로 나누냐면 우리 옛날에 추억에 그거 있지 않았나? 절대값 a를 풀 때 a가 양수이면 저 그냥 나와서 a라 부르고 a가 음수이면 저거 부 바꿔서 나온다. 옛날에 했던 거 있잖아. 기억나실 거예요. 어렴풋이 그걸 사용하는 거야. 그래서 절대값 아닌 x 빼기 3이 0보다 크면 또 절대값 아닌 x 빼기 3이 0보다 작으면 이렇게 풀 거야. 등호는 아무데나 하나 붙이면 돼요. 등호는 그렇게 큰 의미는 없어. 그러면 즉 얘는 뭐 어떤 얘기야? 3 이상일 때 푼다는 얘기고 얘는 3보다 작을 때 푼다는 얘기죠. 어렵죠. 그래서 이걸 풀고 다시 한번 풀어줄 거야. 그러면 3보다 큰 놈들 3보다 4나 5나 여기다 집어넣은 거야. 얘는 뭐가 돼? 플러스가 되죠. 그럼 플러스가 되니까 얘는 어떻게? 그냥 나오겠네. 그냥 나오겠죠. 왜 그래? 절대값이 양수이면 그냥 나오고 절대값이 음수이면 부호 바꿔 나온다는 걸 선지식으로 외우고 있어야 돼. 그래서 4, 5, 6, 7, 8을 집어넣으면 뭐 4에서 3 빼면 양수, 5에서 3 빼면 양수니까 그냥 나오니까 그냥 써주면 되겠다. 이렇게. 쭉 똑같이 쭉 이거 풀면 되겠네. 그럼 얘는 2x-6 그다음 x 얘 넘어가서 계산하면 얘 넘어가면 0 이렇게 되냐.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뭐가 중요하냐면 여기 답이 나오잖아. 지금까지는 답이 나오면 다 답이었어. 근데 여기서 이 세 번째 유형에서 이걸 풀어갖고 나온 이 답은 진짜 답이 아니고 가짜 답이다. 그래서 어떤 게 진짜 답이냐면 우리가 처음에 x 빼기 3이 0 이상이라고 가정하고 상상하고 풀었던 이 범위 있죠. 이 범위하고 우리가 답으로 나온 이 범위에 공통 범위가 최종 답이 된다. 공통 범위. 그래서 이 부분 때문에 아이들이 많이 어려워해요. 그러면 얘 수직선상에 그림 그리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6 이상 3 이하 이게 이 문제의 최종 답이 돼요. 그럼 선생님 밑에도 혹시 답이 나올까요? 일반적으로 이게 요 하나마다 요 범위 하나당 조건 하나당 답이 하나씩 나오는 거야. 얘는 조건이 두 개니까 양수랑 무수가 두 개를 쪼갰으니까 답이 총 두 개 나오겠죠? 얘를 한번 해볼게요. 얘를 3보다 작은 것이 뭐냐면 1 빼기 3 음수 2 빼기 3 음수 0 빼기 3 음수죠. 그러니까 얘는 어떻게 부를 바꿔서 나온다고요. x가 마이너스로 마3이 플러스 3으로 그 다음에 x 얘를 풀어주는 거죠. 그럼 얘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6 그 다음 x가 저기 가서 계산하면 마3x 이런 마3은 나눌까요? 부동을 바뀌면서 2 이렇게 됐죠? 그럼 얘 진짜 답이 아니 얘랑 얘 공통범위 이거 수직선상에 조금 빨리 그리시면 이렇게 나올 거예요. x가 2 이상 그 다음에 3 미만 그래서 요게 답이라는 거. 답 두 개. 됐죠? 답을 한번 써볼게. 답은 뭐 얘부터 쓸까요? 2 이상 3 미만 또는 x가 3 이상 6 이하 이게 답이에요. 그런데 조금 특별한 일이 벌어졌어. 뭐가 특별한 일이 벌어졌냐면 얘도 답이고 얘도 답이야. 뭐 공통범위가 아니야. 근데 이걸 그림을 그려보면 2 이상 색칠한 다음에 쉽게 3은 안 들어가는구나. 그런데 뒤에 또 다른 답이 하나 있었는데 그 또 다른 답이 3이 아까 없어서 아쉬웠는데 3을 색칠해주면서 6까지 이렇게 가.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이 너도 답이고 너도 답이면 이렇게 따로따로 뭐 끊어진 것도 없는데 아까는 이거 끊어졌었는데 얘가 다시 채우면서 갔기 때문에 끊어진 것도 없는데 굳이 뭐 따로따로 얘기할 필요가 뭐 있어? 그냥 2부터 쭉 출발해서 6까지 아니야? 그래서 이렇게 보통 더 얘네들을 합쳐. 그러니까 합칠 수 있으려면 얘네들이 다 연결이 돼야 돼. 2에서 쭉쭉쭉쭉 출발하다가 3에서 끊겼는데 다시 3에서 백업해주면서 계속 가면 6. 그래서 2부터 6까지구나 이런 식으로. 좀 어렵죠? 일단 적을 거 있으면 잠깐만 적어봐. 적을 거 있으면 잠깐만 적어보고 선생님이 다시 한 번만 정리해준다고 했죠. 이 3번 유형은 되게 어려워. 애들이 제일 어려워하는 거니까 자꾸 연습해보고 자꾸 질문도 해보시고 그런 식으로 자꾸 정복을 하셔야 돼. 어려운 건 어려운 거야. 이 수학이 쉬운 거는 그냥 다 이해되고 금방 되죠. 일단 정리할 거 정리하고 선생님 뭐라 그랬죠? 한 번 더 풀어주기로 했죠. 다 지우고 한 번만 더 풀어줄게. 어려워서 그래. 먼저 이 문제를 풀려면
아 얘는 세 번째 유형이보다를 눈치를 까야 돼. 첫 번째 유형이 뭐다? 절대값 작다인데 숫자가 덜렁 있는 거. 사이값. 절대값 숫자가 크다인데 큰 거 작자. 얘는 절대값이 작다 또는 크다인데 이 숫자가 아니고 x가 들어가는 식이 있다는 거. 그럴 때는 얘를 절대값 안을 두 가지로 분류해야 돼요. 절대값 안에 x 빼기 3이 있었죠? 0보다 클 때랑 0보다 작을 때랑 이렇게 두 가지로 나눴는데 0은 플러스 0도 0이고 마이너스 0도 0이니까 0은 아무데나 그냥 자기가 마음에 드는데 표기해주면 돼. 그러면 얘는 어떤 말하고 똑같은 거야? 마삼을 이렇게 움직이면 3 이상이란 말도 똑같은 거죠? 그러면 3보다 큰 것 중에 집어넣으면 제 절대값 안에 못 넣을 수가 있는데 플러스가 된대. 그러면 저 그냥 넣으면 되죠? x 빼기 3 그대로 넣으면 되고 얘를 푸는 거는 그냥 막 넣고 푸시면 되겠네. 푸는 거에 뭐 앞에 풀어봤으니까. 그러면 얘가 답이라고 하면 절대 안 돼. 이 두 개의 원통범위, 공통범위. 아까는 요 그림을 안 그렸는데 지금 그림 한번 보여줄까요? 우리 친구들 하다 보면 암산은 금방 돼요. 여기 3보다 크다 그러니까 공통으로 지나가는 부분이 여기구나. 그래서 정답은 x는 3 이상 6 이하. 최종 답 구했고요. 요번에 얘일 때는요, 즉 얘를 마삼 이렇게 살짝 던지면 3보다 작다는 상황이구나. 3보다 작다를 꼬록꼬록 집어넣으면은 뭐 2 같은 거 집어넣어도 음수 나오고 1 같은 거 집어넣어도 음수 나오죠. 그러면 쟤는 부호를 바꾼 게 있구나. 저 플러스 x를 마이너스 x로 마삼을 플러스 3으로. 그 다음에 이제 다 계산 끝났으니까 계산하면 되겠구나. 마이너스 플러스 6과 얘는 x고 x 넘어가서 계산해주면 마삼 x 6 넘어가면 마이너스 6. 얘는 중요한 거 마삼으로 나눴으니까 2, 3. 그러면 답은 얘하고 얘의 공통범위를 택하면 되니까 얘는 2, 3 이게 있는데 정답. 그런데 얘하고 얘가 합쳐갖고 써질 수 있는 상황이 벌어지죠. 2에서 뚜뚜뚜뚜뚜 가고 3에서 끊어지는데 다시 3에서 받고 뚜뚜뚜 6까지 갔으니까 정답은 얘는 2 이상 6 이러면 훌륭한 거죠. 이게 세 번째 유형. 애들이 제일 싫어하는 것 중에 하나. 한 번만 더 읽어볼게요. 절대값 부동식이라는 게 있는데 절대값 있고 숫자보다 작다는 사이값, 절대값 있고 두 번째 유형 숫자보다 크다는 큰 작작. 세 번째 절대값 있고 그 다음에 오른쪽에 숫자가 있는 게 아니고 x가 들어가는 식이 있을 때는 절대값 안에 그 내용물을 0보다 크다, 0보다 작다로 나누어서 풀어야 되고요. 0보다 크면 그냥 나오게 될 거고 0보다 작으면 부호를 바꿔서 나오게 된다는 거. 맞죠? 됐어요? 그러면 여기가 아직 이제 하나 유형이 더 남았죠? 근데 그 나머지 하나 유형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고 난이도는 거의 최상급에 가까워서 애들이 열나 싫어하는 거거든요. 그런 새끼를 좀 배우러 가서 한 10초만 있다가 지나갈 건데 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너무 어려워. 너무너무 어려워요. 진짜 어려워. 들어보세요. 너무 어려워. 과연 정복을 시킬 수 있을까? 아니요. 문제번호요. 31번으로. 문제번호 31번으로 네 번째 유형을 소개하죠. 절대값 x-1 플러스 절대값 x 플러스 2가 5보다 크다. 이게 바로 네 번째 유형이고 31번 위에다가 네 번째 이렇게 해놓고 소뿔 유형이라고 써놓으세요. 이건 왜 자꾸 소뿔 유형이라고 부르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소머리를 닮았다는데 모르겠어요. 이게 예전부터 내려왔던 거 왜 소뿔 유형이라고 불러? 우리 절대값 유형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볼게. 첫 번째는요.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다는 걸 먼저 순서를 적었지. 절대값이 숫자문의 의미대로 쓰는 거야. 어떤 숫자보다 작다. 그죠? 절대값이 뭐 어떤 숫자보다는 크다. 그 다음에 뭐 절대값이 이런 식으로. 이게 바로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죠. 그죠? 첫 번째는요.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작다. 그럼 얘는 뭘로 쓰기로 했지? 사이값. 절대값이 어떤 숫자보다 크다. 얘는 어떻게 쓰기로 했지? 근근작작. 얘는 절대값이 숫자가 또 물론 있지만 제일 중요한 뭐야? 없던 x 여기 x 없을 거 있어. x가 없던 x가 등장했다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럼 얘는 어떻게 하기로 했지? x 빼기가 0보다 크다랑
x 빼기 2가 0보다 작다랑 이렇게 분리해서 표기를 했죠. 그죠? 그러면 이 앞서 나온 이 세 가지 유형보다 완전 틀린 게 이 네 번째 유형이다. 얘가 완전 틀린 게 얘가 완전 틀리지 않아요? 얘가 완전 여기 완전 틀린데 뭐가 완전 틀리냐면 잘 봐봐. 얘랑 뭔 차이인지. 얘는 먼저 절대값이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이거 봐봐. 얘는 절대가 하나밖에 없잖아. 얘도 절대가 하나밖에 없잖아. 얘도 절대가 하나밖에 없잖아. 그러니까 얘는 딱 보면 티가 난다. 그게. 절대가 몇 개 있는 거, 두 개 있는 거는 네 번째 유형이야. 다시 한번 이게 시험에 제일 잘 나와. 절대값 두 개 있는 거는 처음 나왔어. 이게 네 번째 유형이에요. 그러면 얘는 첫 번째 약간 그림을 그릴 거야. 어떻게 그리냐면 x축에다 찍, 그 다음에 얘가 0이 되는 값, 얘가 0이 되는 값을 빨리 찾아. x 빼기 1이 0이 되는 값은 x는 1이야. x 플러스 2가 0이 되는 값은 x는 마이야. 그걸 여기다 찍어. 이렇게. 됐지?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마이하고 1 요거 두 개를 둥그렇게 연결하고 얘는 B쪽 오른쪽은 B쪽 B처럼 가고 얘도 왼쪽은 B쪽 가고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이 수직선을 세 구역으로 나눠서 푼다는 게 이 문제의 특징이에요. 그러면 이쪽 구간은 어떤 구간이냐면 x가 마이보다 왼쪽에 있는 거 작다고 하거든. 이렇게 첫 번째는 마이보다 작다라고 범위를 가정해서 풀 거고 여기 있는 구간은 마이너스 2와 1 사이라고 해서 요 범위라고 잡고 풀 거고 여기는 1보다 큰 놈들이죠. 그래서 이렇게 세 가지 범위로 나누어서 풀게 될 거고 또 하나 있어. 뭐냐면 지금 마이너스 2일 때 등호가 없고 1일 때 등호가 없는데 등호를 딱 한 번만 붙이는데 아무 데나 붙여도 상관없어. 그런데 모든 사람들이 웬만하면 마이너스 2, 마이너스 이렇게 두 번 등장하죠? 그럼 뒤에다 마이너스를 보통 붙여줘. 다시 한번 1 두 번 등장하죠? 그럼 뒤에다 마이너스를 붙여줘. 그래서 진짜 풀 거예요. 어떻게 풀어봐봐. 1번 해놓고 요럴 때 x가 마이너스일 때 풀 겁니다. 이렇게 푼다는 거 딱딱 보통 하더라고. 또 풀 겁니다. x가 마이너스 2 이상 1 미만일 때도 풀 겁니다. 3번 또 풀 겁니다. x가 1 이상일 때도 풀 겁니다. 그래서 총 얘는 몇 번 푸는 거야? 3번 푸는 거야. 어때? 어렵지 않아? 그러니까 애들이 미치는 거죠.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네 번째 유형은 너무나 독특하게 생겼어. 절대값의 덩어리가 두 개나 있잖아. 아, 네 번째 유형이구나. 그러면 x축 G 긋고 0 되는 값 두 개 찾아갖고 가운데 연결하고 오른쪽 B축, 왼쪽 B축 이렇게 연결하네. 그리고 걔를 범위를 쓴다는 거. 왼쪽에 있는 애들은 작다 애들이고 오른쪽에 있는 애들은 크다 애들이고 가운데 낀긴 애는 사이값을 적어주면 되고 등호는 두 번째, 네 번째 이렇게 달아주면 되고. 됐죠? 됐죠? 이렇게 풀어갈게요. 그러면 얘는 마이너스 2보다 작은 거니까 여기다 꼬롱꼬롱 숫자들을 몇 개 집어넣어서 얘도 3번 유형하고 똑같이 풀 거예요. 절대값이 양수로 판단되면 그냥 나오고 절대값이 음수로 판단되면 부호 바꿔 나오고 마음에 드는 숫자 뭐 있을까? 마이너스 뭐 마상 같은 거 집어넣으면 마상 마이너스 1 마이너스 나오죠? 마상 플러스 얘도 역시 마이너스 나오죠? 아 여기 있는 숫자들을 이 안에 집어넣으면 절대값이 다 음수가 되는구나. 그럼 나올 때 어떻게 나와야 돼? 부호 바꿔 나와야죠. x 빼기 1이 뭐로 나오는데 마이너스 x 플러스 1로. 쉽네. 예, x 플러스 2가 부호만 바꿔 나오면 되니까 이렇게. 그 다음에 됐다. 계산하면 되죠. 마이너스 1x 마이너스 2x 마이너스 2x. 예, 뿌일 마이가 마이너스 1 넘어가면 6 되겠네. 음수는 마이너스 2로 나눌게 x는 마상보다 작다. 그러면 얘가 답일 것 같아요? 아니. 아까랑 3번 유형은 똑같이 푸는 거야. x가 마이너스 2일 때 플러스니까 그때 이런 답이 나왔으면 이 두 개의 공통 범위를 찾으면 되죠? 그럼 마삼이 이렇게 갈 거고 마이너스 2는 이렇게 갈 거니 공통은 어디? 여기가 공통이네. 따라서 정답은요 x는 이게 답이네. 이게 답 헷갈리지 않도록 필기 넣자. 괜찮아요? 그러면 2번. 2번은 이거 똑같아. 마음에 드는 숫자. 그러니까 하나만 풀 줄 알면 얘는 다 풀 줄 알아야 돼. 그럼 얘는 마음에 드는 숫자 뭐 있죠? 0 같은 거. 0 같은 게 좀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럼 0 집어넣어보자. 0 집어넣으면 앞에는요. 0 빼기니까 음수 나올 거고요. 0 더하기니까 양수. 앞에 거는 음수가 나오면 뒤에 거는 양수가 나오네. 그럼 앞에 거는 부호 바꿔 나오니까 마x 플러스 1.
뒤에 거는 그냥 나오니까 x 플러스 2, 그다음 5 이렇게 되네. 얘 x가 없어지네? 3이 5보다 크다? 이렇게 되네? 아, 그래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중요한 거야. 보통 하나, 둘, 셋으로 나오는데 요 두 번째에서 이런 일이 많이 벌어지는데 x가 사라지면서 숫자만 덩그러니 나와서 누가 크니 누가 작니 이런 식으로 막 우길 때가 있어. 그럼 참 우겨볼게. 3이라는 숫자 알지? 응. 5라는 숫자도 알지? 응. 뭐 3이 5보다 크냐 물어본 거야. 3이 5보다 크니? 아니? 그러면 어떻게 쓰려냐면 이거 틀린 말이네? 그럼 여기다 답을 어떻게 쓰기로 했냐면 해가 없다 이렇게 쓰기로 했어요. 그러니까 요 안에 있는 모든 숫자를 집어넣으면 말도 안 되는 결과들이 나온다는 얘기야. 그럼 저 안에는 뭐 해가 없다는 얘기야. 그런데 if 만약에 이렇게 틀린 말이 아니고 이런 식으로 맞는 말이 나왔어. 이란 숫자가 1보다 크다 이렇게 나왔어. 이럴 때는 뭐라 쓰기로 쓰냐면 이 앞에 범위 있죠. 이 앞에 범위. 앞에 범위가 그냥 다 저게 답이 돼버린대. 이유는요. 이 범위 안에서 문제를 풀었는데 얘가 항상 오른말이 나오면 이 범위 안에 있는 애들은 다 답이 된다는 뜻이야. 그래서 이게 오른말이 나오면 저 앞에 있는 답을 써주면 되는데 얘는 우리가 푼 문제에서는 틀린 말이 나왔죠. 그럴 때 뭐라 쓴다? 해가 없다 이렇게 쓴다고요. 이거는 이제 마지막 똑같은 거야. 1보다 큰 거. 1보다 큰 거를 마음에 드는 거 뭐 있을까? 뭐 2 같은 거 집어넣어볼까? 2 같은 거 집어넣을게. 2. 그 선생님 딱 1일 때는 집어넣으면 안 돼요? 딱 1일 때는 안 돼요. 왜? 1을 집어넣어서 0이 나오는데 0은 플러스인지 마이너스 모르잖아. 그렇죠? 선생님 여기 딱 마이너스 1은 안 돼요. 딱 마이너스 1은 안 돼. 선생님 딱 1은 안 돼요. 딱 1은 안 돼. 이렇게 딱 경계값을 잡는데 쟤네들 집어넣는 게 아니고 약간 차이를 띄어내주면 집어넣는 거야. 그럼 2 같은 거 집어넣으면 2에서 1 빼니까 앞에 거는 양수구나. 2에서 2가 둘 다 양수네? 둘 다 양수니까 그냥 넣으시면 되겠다. x-1, x 플러스 2, 5보다 크다. xx 넣으니까 2x, 얘 1이니까 넘어가면 4. 따라서 x는 2. 그러면 답은요? 얘 답이에요? 아니요. 이 두 개의 또 공통 범위가 답이야? 공통 범위가 답이고 공통 구하시면 이렇게 될 것 같아요. 이것도 답. 답 두 개. 됐나요? 그러면 어렵죠? 어려워. 그러면 시간 좀 줄 테니까 한번 뭐 이렇게 이제 다시 이제 멈춰놓고 잠깐 멈춰놓고 뭐 필요할 거 있으면 적어도 좋고요. 그다음에 뭐 잠깐 연습해도 좋고요. 한 번만 조금만 이거 어떻게든지 하는지 조금만 잘 보세요. 이걸 한 번만에 정복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저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싶으면 32번을 한번 풀어보시면 돼요. 어떻게 하는지 알았다. 감 왔다. 더 할만하네. 32번 풀면 좋을 것 같아요. 가보자. 한번 실제 한번 해볼게요. 아직 풀고 있는 사람은 잠깐 멈춰놓고 하면 돼요. 절대값 덩어리가 두 개 있네. 얘는 몇 번째 유형? 네 번째 유형. 약간 뭐 이렇게 별명도 있네. 무슨 뿔? 속뿔 유형. 왜?
생긴 모습이 속불 닮았대. 근데 전혀 아니죠? 얘가 0이 되는 값은 마이너스 1이고요. 얘가 0이 되는 값은 3이네. 그럼 앞에가 마이너스, 뒤가 3, 그 다음에 이렇게 둥글이 오른쪽 B쪽, 왼쪽 B쪽 이렇게 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얘는 x가 y보다 작은 놈, 얘는 x가 3보다 큰 놈, 얘는 사이에 있는 놈. 이거를 두 번째 이렇게 붙이겠죠? 그래서 얘를 세 번 푼 거죠. 첫 번째 x가 마이너스 1일 때 풀고요. 두 번째 x가 마이너스 1과 3, 요 사이일 때 풀고요. 세 번째 x가 3 이상일 때 또 풀고요. 이렇게 됐죠? 풀어 세 번 풀어. 그럼 어떻게 하는 거예요? 얘가 마이보다 작은 거나 아무거나 집어넣는 거죠. 마이보다 작은 거 뭐 있어? 마이 같은 거. 그럼 마이 집어넣으면 앞에 거는 음수 나오고, 마이 집어넣으면은 얘는 양수 나오네. 여기다 집어넣으면 그렇죠. 3마마리 양수 나오네. 양수 이렇게. 좀 특이하게 생겼네. 음수를 맞겠죠? 한 번 더 확인해보죠. 마이 음수 뭐 이렇게 됐네. 오케이. 그럼 앞에는 음수 나오니까 부호 바꿔 나오고요. 뒤에는 양수니까 그냥 나오겠네. 마x 동명계산 마 2x. 얘는 2자 넘어오면 4니까 마이너스 1로 나눠 x가 마이너스보다 작다. 그러면 얘 공통범위 x가 마이보다 작고 마이보다 작다는 이 공통범위가 그림 그리시면 이렇게 잡히겠다. 이렇게. 그럼 이거 마음에 드는 거는 요 안에 마음에 드는 건 뭐예요? 0이죠. 0. 0을 집어넣으면 앞에는 플러스, 뒤에도 플러스. 이런 둘 다 플러스네. x 플러스 1, 3 빼기 x가 6보다 크다. 요놈이네. x 지워주면 4가 6보다. 에이 말도 안 돼. 4가 6보다 어떻게 했어? 그러면 뭐라 쓰기로 했지? 해가 없어요. 해가 없어요. 이렇게. 그러면 3보다 큰 거고 4 같은 거 집어넣으면 앞에 건 플러스, 얘는 마이너스네. 그렇죠? 그럼 앞에는 그냥 나오고 뒤에는 부호 바꿔놓으면 되겠네. 이렇게. 그러면 1x, 1x 동명계산 2x 1 빼기 3 마이너스 넘어간 8 x는 4보다 크다. 그럼 너하고 너의 공통범위는요 이렇게 잡히겠다. 그림 그리시면 우측도 이제 보일 거예요. 정답은 얘 또는 답이 두 개든 또는 붙여주면 돼. 이렇게 잡아주면 되겠다. 어때요? 절대값 부등식 짝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 절대값 부등식은 좀 암기를 잘 하셔야 돼. 마지막으로 읊어보고 요 수업 마감할게요. 오늘 뭐 배웠냐면 절대값 부등식 배웠는데 미친 테마예요. 애들이 정말 어려운 테마야. 그럴 때 승부수를 잡으면은 우리 친구한테는 그만큼 남들과의 경쟁력이 생기겠죠? 네 가지 유형이기 때문에 첫 번째 절대값 한 덩어리가 어떤 숫자보다 작다. 그리고 사이값 절대값 한 덩어리가 어떤 숫자보다 크다. 큰 작자 절대값 한 덩어리가 어떤 숫자가 아닌 x보다 크거나 같다. 크다 작다 나오시면 얘 그 덩어리 안에 거를 두 가지로 쪼개서 절대값 안에 거를 양수일 때랑 음수일 때랑 쪼개서 푼 거고요. 마지막 따끈따끈한 네 번째요. 절대값 덩어리가 몇 개? 두 덩이가 있는 거. 그렇죠? 그러면 소뿔처럼 이렇게 그리신 다음에 세 가지 영역으로 나누어서 풀고 공통범위 잘 구해서 답 내는 거. 하여튼 고생 많이 하시고요. 이쪽은 문제풀이 많이 시킬 테니까 이쪽 꼭 정복하자고요. 고생했어요. 잠깐만 끊죠.